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대북 고위급 특사단 명단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정봉 유원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명도 경기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렸지만 현재 대북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누군지 궁금한데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김정봉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 여러 가지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화면에 나온 대로 이렇게 혹시 서훈 국정원장이면 뭐 김영철 통전부장이 나올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에서 이제 국정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일단 통전부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터파트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종석이 이제 비서실장인데 김창선이 지난번에 김여정 일행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한 실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행원에 묻어왔었는데 아마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게 되면 김창선 서기실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용 안보 서기실장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 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카운터 파트너는 제가 볼 때는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의 제일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조명군 통일부 장관은 지난번에 리선건 조평통 위원장하고 고위급 회담을 했기 때문에 라인이 그렇게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과 회담했으면 오히려 이제 그 라인이 이제 조명균, 김영철 라인이 됐을 텐데 현재 한 직급 낮게 이제 리선건 조평통 위원장과 같은 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우리 쪽에서도 누가 갈지 안 정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그것도 안 정해진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내는 데 따라서 어쪽에서 이제 카운터파트로 정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통전부장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북한 김영철이 방한했을 당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계속 만남이 있었잖아요. 비공개 접촉으로.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북한에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갔을 경우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은 대화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미 김영철이 고위급 대표단으로 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한 참관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뭐 특사격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뭐 김 여정이 특사로 왔다 가지만 기본 이 올림픽을 마지막 폐막식을 축하해주러 간 건 아니라고 보고요. 회담을 위해서 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파트너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서훈 원장이 가는 게 맞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접촉이 이루어져가지고 무슨 성명이나 공동 발표는 안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훈 원장이 가든 그 어떤 특사가 가든지 간에 이미 김영철과 가서 기본적인 협의는 다 이루어놓고 우리가 답방 형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조율은 크게 조율할 건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 누가 가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상관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김영철이나 김여정이는 우리가 설득을 했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우리 한국의 고위급 대표단은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만나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이를 다시 한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 그런 사람이 저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누구라고 보시나요? 저는 임종석이라고 보죠. 임종석 실장이 임종석 실장님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종석 실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특사단 방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디에 초점 맞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초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비핵화 회담 쪽에 어떤 추동하는 그런 쪽으로 맞출 것인가. 거기에 따라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현재 모든 문제를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면, 만약에 예전같이 정상회담 하면 공동성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성명이 나오면 북측의 요구도 사실 거기 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걸 사실 과연 미국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즉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만 앞서간다는 걸 허락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이제 추동, 이걸 이제 중심적으로 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상회담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더 사실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국정원장이나 일단 통일부 장관이 가는 경이 맞겠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순수한 성사다 이럴 경우는 뭐 정부에서 뭐 임종석 실장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아마 정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사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가 그렇게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예. 사실 비핵화 문제는 미국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예전같이 그냥 정상회담이 목표라면 이거는 뭐 문제는 단순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핵화 초점 맞춘다면 저는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갖는 게 적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예.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마다 이 북한 측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이 금수산 기념 궁전을 참배 요구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2000년 당시를 돌아보더라도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과 북측 간의 신경전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북한이 나오게 될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2000년도 임동원 국정원장과 네. 북한이 벌였던 실랑이 같은 건 저는 벌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네. 지금 이제 북미 대화가 가장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이유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런 그 북한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안보적 위협 같은 것들을 북한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금수산 거기를 참배하는 여부를 가지고 또 남북한이 이견을 보이고 또 실랑이를 벌이고 이래서 이것이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북한이 그런 어떤 그 강경한 태도를 벌이지 않았다는 인식을 주지 않으려고 북한에서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 2000년도에 정상회담 때처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북한도 김영철을 보내고 이랬던 걸로 볼 때 대단히 절박함을 이미 묻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어떤 좀 디테일한 부분 가지고 이번에 신경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금수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곳을 참배하든 말든 그걸 가지고 이제 노력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북한 대북 대표단이 현충원에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표단은 저는 뭐 현충원에도 갈 수가 있고 뭐 예. 기념궁전에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대표단이라고 해서 많이 갔다 왔거든요. 네. 군산기념전에 갔다 왔는데 국가 원수가 기념궁전에 가는 거는 좀 조금 뭐 이건 문제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렇죠. 대표단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국가 원수가 거기 가서 정상하기 전에 기념궁전을 가게 되면 우리 종소도 종소지만 그게 아니고 기가 꼭지게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 선대 김일성, 김정일이가 같이 안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김정일이는 우리 파트너십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할 때는 김정일이 용전회라면 아마 갈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이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네. 김일성 하게 되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6.25 전범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침을 일으킨 예. 장본인으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남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 하는 내내 동안 부담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강력히 부인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아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했지만 그럴 여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김정은이가 먼저 우리한테 그 정상회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보내가지고 친서를 전달한 상황에서 예. 우리 쪽에다 대고 예의적으로 우리 김정일, 김일성 장군이 있는 선대 지도자들이 있는 거기 한번 가서 참배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옛날처럼 그 뭐 임동옥 그 통전부 제1부장이 강력하게 고집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하게 되면 그럼 알았다고 이렇게 돕고 넘어가지 그거를 뭐 고집하고 주장하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 대북 특사에서 중심 역할을 할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차치해놓고 만약에 대북 특사에 가서 역할만 톡톡히 하고 온다면 이 논란도 다 불식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 서훈 원장이 과연 북한에 갔을 때 비핵화 없이는 뭐 미북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도 없다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올 수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서훈 원장이 북한에서 느끼는 그 비중 자체가 상당합니다. 네. 그런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여러 차례 그 독대를 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기 그 김일성, 김정일하고 옛날에 만난 사람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훈 원장하고 또 김정일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 과거 아버지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 비핵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네. 현재 특사가 가는 기본 목적 자체가 현재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사를 미국에 먼저 보내고 그 특사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들을 다시 이제 특사를 북한에 보내서 전달할 거로 생각했는데 같은 사람을 예, 아니 사람은 다를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전달할 거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특사를 안 보내고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시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아마도 특사가 북한에 전달할 내용이 거기 다 실려 있을 겁니다. 뭐 CVID에 의한 완전한 정도의 예.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거를 전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얼마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것을 듣고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가게 된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쪽 그 문재인 그러니까 청와대와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실 때도 예. 비화기가 장착된 전화기, 전화기를 가지고 가고 또 예. 비화기가 장착된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예. 그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해외 계신 대통령한테 예. 매일매일 국내 상황, 국제 상황을 요약을 해서 바로바로 전송을 합니다. 예. 그러면 따라 나가 있는 비서관이 그걸 출력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인터넷 회선만 하나 우리한테 주게 되면 예. 얼마든지 비화기를 써서 북한이 해독하지 못하게 해서 얼마든지 서울하고 교신할 수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보다 못한 것은 통신 위성을 우리가 성능 좋은 통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 위성을 통해서 위성 전화를 가지고 그 비화기를 써서 바로바로 전화할 텐데 그거는 이제 힘들 거니까 아마 국제 전화 회선을 통해서 예. 국제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하게 될 겁니다. 네, 김여정이 이 방한을 하는 것도 우리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미리 알고 있었다. 네. 이런 말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계속 돌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 국정원과 북한의 통전부 사이에는 완벽한 어떤 수면 아래서의 라인은 생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서훈 국정원장을 사실 국정원장이 임명한 이유가 네. 바로 이제 그런 라인을 복원시키기 위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정부기관 속에서 서훈 국정원장만큼 북한과 협상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것도 북한 당국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서훈 국정원장이 뭐 국정원 있을 때 그 라인의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장을 한 이유도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충분히 어떤 염두에 두고 국정원장을 임명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훈 국정원장이 아마 이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도 처음에 청문회 때도 본인의 목적 자체가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하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사실은 뭔가 라인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응원단 예술단이 작년 10월부터 이미 그 현지에서 준비가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미 그때쯤부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이 사실은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남북 관계를 새롭게 뭐 회복해 보겠다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실은 김여정의 방남도 논의됐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뭔가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쪽에서도 뭔가 비중 있는 인물 정말 누가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인물을 내려보내달라. 네. 그런 요구를 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그래서 김여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고위층에서의 남북 관계는 대화 통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한 줄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북 특사단에 이 김정은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북 특사에 풀어놓을 김정은의 보따리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네 분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야기까지 조금 끌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만약에 서훈 국정원장이든 누구든 대북 특사에 가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말을 김정은에게 끌어내기만 해도 대단할 것 같은데 예.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벌써 뭐 김영철 부장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노동신문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이야기를 계속 깔고 나가고 있고요. 네. 또 저는 이번에 특사 문제가 우리 측 특사 문제가 저는 다른 거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미 비핵화 문제는 김영철 왔을 때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비핵화하고 직접 남북 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전 단계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겠습니까? 핵동결, 뭐 미사일 발사 중단, 영변 핵단지 가동 중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특사를 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거기에 맞는 사람은 임종석 실장이 가장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가는 자체가 정상회담 날짜 잡으러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이미 김영철과 함께 비핵화 문제는 논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우리 남북 간의 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국과의 북미 회담을 깔아놓기 위한 선결 조건이 뭐겠습니까? 의지거든요. 보여주는 의지. 그걸 이 특사라든가 아니면 김용철이 와서 발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최고위급 대표단이 와가지고 성명 발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근데 성명 하나 발표 안 하고 갔거든요. 왜? 이거는 정상회담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남겨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논의는 구체적으로 됐고 답방 형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논의가 되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전달하겠죠. 북한에서 핵동결, 핵실험 중단, 뭐 미사일 발사 중단, 두 번째로 영변 핵단지 가동 중단까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가야 된다. 그건 대통령과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할 거다. 이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큰 것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는 전제 조건을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깔아놨기 때문에 요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큰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단지 김정은은 지금 노동신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외세 배격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좀 잘해보자. 예. 이 문제를 저는 고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분명히 뭐 제가 예상 안 하더라도 이 말은 분명히 우리끼리 한번 잘해봅시다. 특사한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예. 네, 비슷한 맥락의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일 교수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요. 결국은 최종 목적이 비핵화입니다. 네. 미국은 확고하고 일관되게 비핵화가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네. 입장을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은 비핵화로 가기 위할 때 의미가 있어요. 다른 때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의 이 남북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이 논의 구조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이런 구도였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과 미국의 이런 논의 구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어느 것이 종속 변수고 어느 것이 독립 변수인지 모르겠으나 네. 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순하게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어떤 형태로 보여야 된다 이번에 대북 특사에게. 이번에 아까 지금 강 교수님은 지금 비핵화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영철이를 만났을 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썼지 비핵화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예. 그만큼 비핵화라는 단어는 대단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 비핵화가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 완전 검증 가능하고 되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비핵화 입장. 그리고 사실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뭐였습니까? 비핵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1992년도 1월 달에도 2월 달이었죠. 그때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그러나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이후에 2006년도 1차 핵실험을 했고 예. 바로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은 적어도 대북 특사에게 우리나라 대북 특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대북 특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미국에 전달될 수 있는 정도의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것이 핵 미사일의 프로그램에 동결이 됐건 아니면 다른 언어를 쓰든 간에 비핵화의 의지를 우리가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대북 특사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미 특사를 보낸 다음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되지 않냐라는 의원도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과 바로 북미 대화를 같은 선상에 보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나는 줄게 단 제재는 풀어라.
이분 말. 뭐 영화 제목에 살려는 줄게라는 제목을 좀 패러디 해봤는데요. 예.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아마 우리 특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 간의 진전도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전과는 좀 다르다는 예. 뜻을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도 뭐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비핵화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쉽사리 하진 않을 겁니다. 즉 김정은 입장에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작년에 북한의 수출이 16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5,700억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 그런데 올해는요. 16억뿐만 아니라 올해는 1억 달러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북한이 대북 제재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대화의 물꼬는 트지만 그러나 또 시간을 벌어서 뭔가 제재는 좀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화는 할 텐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냐? 제재 풀어라. 제재를 조금씩 풀어라.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을까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비핵화는 하지 않고 제재만 풀어달라. 그렇죠. 뭔가 하여튼 시간을 좀 끌어서 본인들도 좀 뭔가 협상 자체를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김정봉 교수께서는 미국과 대화할 테니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김정은이 나올 걸로 예측을 해주시네요. 네, 일단은 현재 북한은 현재 유엔 제재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인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서 김영남하고 김여정 자기 여동생을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바로 정상회담 초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예.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쉽지 않겠거든요. 그래서 김영철이라는 우리 천안함의 폭침에 바로 그 주범이라는 그 비난을 받고 있지만 김영철을 보내서 바로 또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본 거죠. 그때 이제 분명히 들은 게 비핵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북미 회담에도 또 들었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하는 척 해야 됩니다. 네. 하는 척 해야 되는데 비핵화를 하진 못하고 그러면 비핵화도 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는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돼서 그래도 뭐 큰 결실은 없다 하더라도 대화가 지속되는 그 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도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타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예. 잠깐 말씀드려요. 네. 저는 김영철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 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틀림없이 언론에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했다고 했는데 비핵화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언론이 무슨 오버 안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좀 분명히 언론에서 보고 제가 뭐 참여한 건 아니고 해서 비핵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걸 그건 뭐 반박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비핵화 문제는 이미 김영철이 왔을 때 논의가 됐는데 그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송이를 보이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냥 북미 회담이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으면 북미 회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김영철이 분명히 할 용의가 있다고 한 건 그 전제 조건이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안 올려놓고 북미 회담 뭘 합니까? 무슨 경제 협력하자고 하거나 뭐 정치 회담 하자고는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이미 김영철이 왔을 때 우리 하고 쪽하고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데 이거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걸 발표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가서 발표할 게 없어집니다. 큰 거에 줄 게 없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크게 주려고 하는 것이 핵동결이거든요. 예. 핵실험 안 하겠다. 미사일 발사 중단하겠다.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선물이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영변 예. 핵단지가. 이걸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이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테이블로 올려놓는 것이 네. 이것이 제가 전제 조건을 보고 이번에 대북 특사가 가는 건 뭐 북미 회담도 중요하고 비핵화 다 중요하지만 기본은 특사의 기본 임무는 정상회담을 위해서 간다. 이미 그 기전은 다 깔려 있다. 거기에 대한 선물은 이미 다 김영철이가 와서 네. 상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 방문해. 이렇게 갑자기 가겠어요. 그게 준비 안 됐다면 가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 안 됐다면 가서 얻어올 게 없으면 안 가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미 특사를 보낸다는 그 자체는 이미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저는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네. 그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네. 왜 이런 걸 빨리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을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은 이효 여사 정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의 성격도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정말 풍채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직언을 해줄 사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고인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없고 그러나 이제 과거에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은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김일성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에 대한 정보도 네. 현재 직접 만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현재 입수된 게 이 사람이 뭐 술을 뭐 폭식한다는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도 뭐 고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왼발에 그 족저 근막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다리를 절죠. 성격도 우리가 대충 파악이 돼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다혈질인데 이인데 정반대로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합니다. 굉장히 그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마징령 스키장이라든가 문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설교 도면을 뭐 10번이나 고쳤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그 편집증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고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지적 수준은 김정일이가 좀 자기 아들 보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만 똑똑하고 뭐 김정철이하고 김정은이는 애가 좀 바보 같다 소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바보인지는 뭐 자기 아버지 말이 맞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마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 부분 많은 정보가 입수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처리를 할 때 직접 만나봐서 얻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사실 그 대통령이 가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자는 어떻게 놓고 앉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코치를 하게 됩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왜 그런다면 과거에 김일성이가 아주 노래를 하거든요. 악수를 한 다음에 바로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표단이 가서도 김정은이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미국 측이 김여정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도 대단하더라고요. 김여정의 생체 정보는 뭐 어떻게 되는지, 성격은 어땠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도 미국 CIA 한국지원센터장이 직접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CIA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북한에 대한 이 휴민트 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최고위층에 대한 이제 어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일하게 김여정이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김여정이 왔을 때 정말 그 호위 총국에서 이불 시트까지도 다 가져갈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머리카락 하나, 뭐 지문 하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울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저는 아마 뭐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입수를 했을 걸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를 얻으면 사실은 김여정과 김정은은 정말 그 남매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DNA 정보를 얻으면, 그리고 김여정의 어떤 말투나 행태를 보면 사실은 북한 내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좀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이제 뭐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정보에 굉장히 또 귀 기울이는 것 같고, 만약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미 간에 굉장히 공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미국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특사단에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미국하고도 함께 어떤 정보 교환하는 그런 차원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다 조금 더 하나 좀 말씀드리면 김여정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전에는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만약에 김정은이가 뭐 잠수작전 없어지던 병으로 사망하든지 하면 북한이 붕괴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이가 왜 그렇게 정치국 위원으로 당주한의 질부전을 빠르게 승진시켰냐. 김정은이가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백두혈통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타로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미국 측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 김여정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문정인 특보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자면요. 문정인 특보가 이제 각종 세미나 같은 데서 민감한 사안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개인적 추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 문정인 특보는 문정인
특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특보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냥 대학교 교수였다면 그런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문정인 특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지금 한국 내에서 여야 간에도 그렇고 지금 이른바 이념 갈등이나 이런 남남 갈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 또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문정인 특보가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국한시킬 수가 없죠. 대통령 특보는 그 직책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때는 좀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송영무 장관이 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게 자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재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주변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예. 때와 많이 달라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살얼음판이다 이게. 그래서 어느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요. 예. 문정인 특보의 그런 발언은 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도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발언이 좀 신중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 좀 합니다. 교수로의 입장이 아니고 특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학자로서의 소신과 학자적 양심하고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안보에 대한 특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문 교수께서 충분히 좀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